조선별난사 소론과 남인 과격파의 몰락을 초래한 이인좌의 난. 이인좌의 난은 영조 4년인 1728년 3월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과 남인의 과격파가 연합해 무력으로 정권 탈취를 기도한 사건입니다. 이인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며 무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난이라고도 하는데, 정의량이 이끄는 영남군이 오히려 최후까지 저항해 이인좌 정의량의 난이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이인좌의 난의 역사적 배경. 경종이 세자 때부터 질환이 심해 숙종은 세자의 왕 이계승을 우려해 이임영에게 연인군을 은밀히 부탁하는 정효독대를 했습니다. 경종은 숙종 말년에 세자 청정을 할 때도 정사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고, 제위 중에도 국사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워 노론 측은 경종의 무자다병을 이유로 연인군의 세제 책봉과 세제 대리 청정을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소론 측은 경종의 보호를 명분으로 신임사화를 일으켰으나 경종이 제위 4년 만에 죽고 세제인 영조가 왕위를 계승하자 신임사화의 옥사를 문책하게 되면서 노론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경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위협받게 된 박필연, 이유익, 신유연 등의 과격, 소론 측은 갑술환국 이후 정권에서 배제된 남인들을 포섭해 영조와 노론의 제거를 계획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경종의 사인에 대한 의혹과 영조는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내세워 영조를 폐하고 밀풍군탄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는 당인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의 모반을 정당화했으며 민심을 규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는데, 영조 1년인 1725년부터 박필연 등은 당론을 토대로 좌파 세력으로 간주되는 각 지방의 인물을 선별해갔습니다. 이에 한양에서는 이하 양령하 윤덕효 등이, 지방에서는 정준유, 남한치, 조덕규, 임사호, 정세윤, 이호, 민원보, 이인좌, 신천영, 김홍수, 이일좌 등이 가담했습니다. 또 평안병사 이사성, 금군별장 남태징 등과 내통했는데, 이들은 경종의 사인에 대한 의혹을 경종의 전비 심씨의 동생으로 경종의 임종을 지켜본 심유현의 발설과 결부시켜 흉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곳에서 흉서와 괴서 사건이 일어났고, 이들은 가정, 노비 등의 가속인을 모군하고 명화적 등을 군사로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의 계획은 1727년 정리환국으로 온건 소론이 다시 기용되자 동조자의 확대가 어려웠고, 모의가 노출되어 봉조와 최규서의 고변을 비롯해 양성인 김중만 등이 각지의 취군 동태를 속속 고변했습니다. 난은 3월 15일 이인좌가 청주성을 함락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반군은 병양을 급습해 충청병사 이봉상, 영장 남현년, 군관 홍림을 살해하고 청주를 장악한 뒤 여러 읍에 경문을 보내 병마를 모집하고 관국을 나눠주었습니다. 또 경종을 위한 복수의 길을 세우고 경종의 위패를 설치해 조석으로 곧배했고, 이인좌를 대원수로 한 반군은 청주에서 목천, 청안, 진천을 거쳐 안성, 죽산으로 향했습니다. 대원수로 추대된 이인좌는 세종대왕의 사남인 이명대군의 구대손이자 윤희의 손녀 사위로 남인 명가의 출신이지만 관료사회에 진출할 수 없었던 인물로 반란군에서 경기 지역의 군사를 맡았습니다. 사실 이인좌가 순전히 모든 반란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청주를 함락시키고 곧장 경기도로 진군하는 등 경기 지역에서 크게 항쟁했기 때문에 반란에 이인좌의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영남의 군대는 사족인 정의량, 호남의 군대는 태인연감 박필연이 맡았으며 군사는 돈을 주고 산 용병과 점령지의 관군을 회유해 구성되었습니다. 원래 평안도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사성이 군사를 일으켜 남하하고 도성에서 총용사 김중기, 포도대장 남태징이 내응하기로 했지만 이광좌가 재빨리 이사성, 남태징을 체포해 평안도와 도성 일대가 순식간에 안정되었습니다.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6일 병자 9번째 기사 1728년 청웅정 6년 이인좌의 공초. 임금이 인정문에 임어하여 친국하였다. 이인좌를 형신하니 이인좌가 공초하기를 한세홍, 이유익이야 남태정, 남태진, 김중기가 이 일을 하였고, 임서호, 조관규, 임서봉, 임설인, 주덕진, 입에 임한 이의형은 이번에 양성에 모여 곧바로 청주로 달려갔는데, 그때 모인 자정행민 원만주는 양성에 살고 권서봉은 수원에 살며
조동규는 서울 향교동에 살았습니다. 권서림 권서령 목함경은 양성에 살고 이지경은 청주에 살며 위종사관 유급은 양성에 사는데 도목을 가지고 도망하였습니다. 청주에서 변란을 일으킬 때 부원수는 정행민 정계윤이 함께하였는데 병사는 이배가 죽였으며 영장은 목함경이 죽였습니다. 권서봉을 청주원으로 삼고 안성에 왔고 가병사는 신경제의 손자 신천령으로 정했습니다. 군사는 양성에 있을 때 이초였는데 관문을 내어 징병했더니 청원의 원과 진천의 원은 도주하고 장교가 군사를 이끌고 왔으며 회인의 원 역시 도주했는데 장교가 군사 15명을 이끌고 오니 박종원이 투항하였습니다. 종사관 유급이 흉관과 흉격을 썼고 외원에 대해서는 한세홍이 호남 변산 도적이 이초가 있고 또 심유현 박필연의 군사가 있으며 나주에서 나숭대가 가정과 족속을 이끌고 오고 평안병사로 이사성이 들어올 것이다. 하였는데 한세홍은 평안병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호는 양성에 사는데 모은 군사가 이초이고 영남은 정일양이 안음에 사는데 이번에는 오지 않았으나 이제 영남에 있으면서 군사를 동원하였으며 정일양의 족속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김홍수는 상주에 사는데 군사의 숫자는 군사를 동원하기 전에는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무려 1천여 명은 됩니다. 당초의 기일을 3월 초 10일로 기약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신은 응병이 당도하였기 때문에 15일에 과연 군사를 일으키면서 임설인으로 하여금 탐지하도록 했는데 아직껏 서울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인좌의 충청 방면군. 이인좌는 영조 4년인 1728년 3월 15일 청주성을 점령했는데 장례행렬로 위장하고 관 안에 무기를 가득 숨겨 성 안에 들어간 다음 일시에 기습하여 삽시간에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당시 충청병사는 이봉상이었는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별다른 저항을 못하고 죽었고 이봉상의 숙부 이홍무도 반란군에 잡혔으나 절개를 지키다 죽어 역시 추증되었습니다. 청주를 점령한 이인좌는 한양으로 북상해 24일 경기도 안성에서 오명항의 토벌군과 마주했는데 토벌군이 직산으로 향했다는 오명항의 유언비어의 동네 읍병으로 오인하고 총공격을 명령했다가 수백 명을 잃고 패주했습니다. 이인좌가 산에 올라 농성하자 오명항은 부대를 세 갈래로 나눠 공격했는데 이인좌는 술과 고기를 풀어 사기를 북돋으려 했으나 대세는 기울어져서 오명항이 공격을 개시하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인좌도 갑주와 투구를 벗어던지고 도주하다가 사로잡혀 한양으로 압송되어 참수되었습니다. 박필연의 호남 방면군. 호남의 반란군은 원래 내응을 약속한 전라감사 정사요가 배신해 제대로 봉기도 해보지 못하고 붕괴되었는데 박필연은 읍병을 훈련해 전주성으로 진군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정사요가 문을 열고 박필연을 맞아들여 한패가 되어야 했지만 정사요는 이인좌의 소식을 듣고 박필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사요는 사헌부 지평, 경기도 도사, 경상북도 상주 목사 출신으로 상주 목사 시절에는 우수수령으로 뽑히기도 하였고 경기도 도사 시절에는 선정비가 세워져 오늘날까지 안성시에는 정사요의 선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박필연은 경상도까지 달아났다 붙잡혔고 한양으로 보내 국문을 받게 해달라고 애걸했으나 참수당했으며 그의 종형인 박필몽도 유배지를 탈출해 합세하려다 체포되어 국문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비록 배신은 했지만 정사요는 내응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조 6년인 1730년에 국문받던 도중 물고되었는데 이후 역적으로 간주되었다. 융이 2년인 1908년에 복권되었습니다. 정일양의 영남 방면군. 수천에 불과했던 다른 지방 방면군에 비해서 안음에서 일어난 영남 방면군은 7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여러 주와 군을 손쉽게 점령하고 충청도와 전라도 경내로 진출해 연결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다른 지방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최후까지 버티던 영남의 군세는 거창과 정일양의 인척인 조성좌 일족의 도움으로 합천 함양 등 4개 군현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안동 상주에서 저지되었으며 끈질기게 버텼지만 결국 관군에게 토벌당했는데 합천에서 기습당한 조성좌 일족은 처형되었고 성초령의 진을 치고 무주로 향하려다 거창에서 체포당한 정일양도 처형됐습니다. 우습게도 이인좌의 난이란 표현이 무색하게 제일 많은 고을을 점령하고 제일 오래 버틴 것은 경상도의 정일양이었지만 이인좌가 총대장이었고 한양 근처까지 진군했으니
틀린 표현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난이 진압되고 처형되는 주동자들. 3월 14일 최 교서의 고변을 비롯해 경기도 각지에서 취군 현황이 속속 보고되자 영조는 도성문을 폐쇄하고 경의 관군을 동원해 서울의 방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병조판서 오명왕을 사로 도순무사로, 박찬신을 도순무중군으로, 박문수를 종사관으로 삼안안에 토벌에 나섰습니다. 거병이 빠르게 진행된 것은 1727년 정리환국을 통해 이광좌를 비롯한 소론이 대거 기용된 덕이 컸는데 이전부터 준비 중이던 반란의 김을 빼놓은 격이었습니다. 관군은 거창에서 회군에 4월 19일 개선했고 영조는 친히 숭례문루에 나가 영접하였습니다. 반란을 주도했던 이인좌는 패배해 산에 있는 절로 달아나다 경기도 죽산에 살던 농민 신길만에게 잡혀 관아에 넘겨졌는데 신길만은 그 공으로운 천냥과 이품관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인좌는 현행으로 압송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차명 후 시신을 오체분시하는 조선식 능지형을 받았는데 이례적이게 영조는 이 사건의 단순 가담 하급자들은 살려주어 방면을 했습니다. 밀품군은 반군과는 전혀 연결이 없었지만 반란군들이 왕위로 올리려 한 탓에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가 그를 사사하라는 신하들의 상소에 모시긴 영조로부터 자결을 하라는 명을 받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후 박문수는 경상도 관찰사로 민심을 수습했고 삼남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삼남 암행어사로 파견되기도 했으나 중앙정계에서는 재능과 영조의 신임에 비해 노론의 서술에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영웅이었던 오명왕도 우의정까지 올랐으나 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소론, 남인의 몰락과 노론 일당체제의 공고화. 이인좌의 난결과 소론 강경파가 박살나면서 명목상 한패인 소론들의 세력은 크게 축소되었는데 잔당들이 계속 난을 일으키려다 족족 발각되면서 소론 강경파는 그야말로 씨가 말라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소론 온건파는 소수 남인과 함께 정계에 머물렀지만 노론 온건파의 세력이 훨씬 더 커서 힘을 쓰진 못했고 노론 온건파의 집권은 한층 굳건해집니다. 반면에 영조 즉위 초부터 주창되어 온 탕평책은 명분을 더욱 굳힐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왕권의 강화와 전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을 진압한 것은 소론 온건파이고 소론 대신들이 건재했으나 이인좌의 난의 자녀 세력인 박세만, 준호미, 권첨, 정사효가 남인 세력을 끌어들여 난을 일으키려다 최필용이란 전직 내시가 붙잡혀 들통이 났습니다. 정사효는 처가까지 모두 끌어들여 목이 잘린 사람만 수십 명에 달했고 영조 24년에는 두 차례나 실패하고도 질기게 살아남은 무신년 세력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난을 꾀하다 모조리 처형당했습니다. 영조 31년에는 무신년의 가담자인 윤취상의 아들 윤지가 전라남도 나주로 유배를 갔다가 괴서를 돌린 나주괴서 사건 때문에 소론과 남인 수십 명이 처형되어 소론 강경파나 온건파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조현명, 송인명 등도 다 죽어 중량감 있는 대신도 없는 소론 온건파는 자신들을 방어하기도 어려웠고 이 틈을 타서 탕평책에 같이 참여했던 노론 온건파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영조도 이에 부응하여 이광좌의 직첩을 거두고 유봉의, 조태구 등을 역렬로 추죄했으며 김일경과 목호룡의 일가, 무신년 주모자들의 살아남은 일가들까지 처형하는 등 소론을 공인 반역 집단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주괴서 사건이 정리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심정현 등 살아남은 소론 강경파와 남인들이 영조가 직접 참관한 과거 시험에서 금상은 독설범의 왕이 찬탈자라고 답안지에 적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 5월 2일 을의 두 번째 기사. 1755년 청건용 20년. 친임하여 시사할 때 심정현이 시권 난원을 적어내다. 임금이 바야흐로 친임하여 시사하는데 한 시권이 처음에는 과부를 짓는 것처럼 하다가 그 아래 몇 폭에다가는 파리 머리만한 작은 글씨를 썼는데 모두 난원 패설이었다. 고관이 앞으로 나와 그 글을 진달하니 임금이 열어보기를 명하였는데 바로 무신년에 정법한 죄인 심성현의 동생 심정년이었다. 즉시 수색하여 붙잡아 대령하라 명하였다. 또 위소의 하리가 시권을 축으로 만들 때 과제를 쓰지 않은 한 종이를 보았는데 첫 행에 상변서라 쓰여 있었으나 그의 이름은 없었다. 하리가 부장에게 주고
부장은 병조판서 홍상한에게 주었다. 홍상한이 크게 놀라 급히 달려가 고아에 올렸다. 임금이 다 보지 못하고 상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니 대신들이 그 대략을 듣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이 가득히 장황하게 쓴 것이 음참하기가 헤아릴 수 없어 비단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듯하다. 방자하게 휘를 쓰기까지 했으니 어찌 좋게 말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유시를 받들고서야 아주 패악하고 흉한 말이 있음을 알고 모두 분통하여 죽고자 하였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쉽게 찾아낼 수가 없었다. 임금이 홍상한 및 삼군문의 대장 김성응 홍봉한 구선행에게 즉시 조사해 잡게 하니 홍상한 등이 심정연이 의심스럽다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흉소와 식권 끝에 쓴 글의 뜻이 서로 같으니 이것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고 즉시 내일 침국할 것을 명하였다. 영조 31년에 죽은 소론 강경파와 남인만 200명이 넘었으니 소론 강경파와 숙종 시기에 환국에서 살아남은 남인이 완벽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조선 정계는 소론 온건파는 살아남았으나 크게 쇠퇴하여 소론이 완론 계열로 채워진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노론 온건파는 영조가 연인군 시절부터 지지하고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소론의 강경한 처벌과 탕평책에 반대했던 노론 강경파까지 밀어내며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북인, 남인, 소론, 노론이 있었는데 북인, 남인, 소론이 각각 광해군, 희빈, 장씨, 경종, 독살설로 자폭하니 결과적으로 노론이 집권할 수밖에 없으며 그중 노론 온건파의 세력이 제일 셌습니다. 영조 때의 탕평책이 무게 중심이 노론 온건파 쪽으로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23일 개봉한 영화 영모 반란의 시대는 이인좌의 난 직후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반란에 실패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힌 이인좌가 궁궐 내 반란 세력과 합세합니다. 그들이 다시 영조의 목숨을 노리고 전 내금이 소속이었던 포졸, 김호가 이를 막으려 한다는 가상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현재 청주에는 이들에게 죽은 절도사 이봉상, 군관 홍임, 비장 남현년을 기리는 사당과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기생의 무덤 등이 있으며 이들의 후손들은 후에 녹용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소론과 남인 과격파의 몰락을 초래한 이인좌의 난이었습니다.